네, 이제 25년 9월 고2 29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인간의 문화는 막 표시를 한다. 뭐를? 시간의 지나감, 경과를 표시를 하는데 뭐로 표시를 하냐면 차이를 가지고 차이로 표시를 한대. 근데 그 차이가 뭐냐? 이때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이지 목적어 뒤에 없어. 그들이 관찰한 차이를 가지고 표시를 한대. 어디서? 그들을 둘러싼 세상에서 관찰한 차이를 갖고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our choice, 우리의 선택은 어떤 차이를 선택할지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선택의 주어죠. 그러면 단수 취급해서 동사에 s 붙이고 뭐에 첫 번째로 달려있냐면 일단 what,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 1번 에도 달려있고 두 번째로 어떤 것, 온 뒤에 what이 두 개예요. 중요한 것, 어디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에 달려있다. 그 다음 문장의 시작인데 의가 나왔죠. 의문사, 의주동으로. 그러면 how는 방법을 표현하는 거니까 우리가 차이를 표시하는 방식은 이 주어예요. 우리가 차이를 표시하는 방식은 TMI이긴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무엇의 형태이며 우리의 달력의 형태이며 그리고 우리의 의식의 형태이다. 얘가 얘기하는 건 제가 좀 더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하려고 고민해 봤는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달력에 24절기가 표시된 하얀색 넘기는 이런 달력이 있거든. 이제 할머니네 집 가면 봤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표적으로 무슨 경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경칩이 뭐냐면 개구리가 깨어나는 그러한 시기를 경칩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3월쯤 되면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나는 걸 관찰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그게 우리의 의식에서 뭐가 중요했냐면 야 개구리 깨어났다. 이제 우리 봄이 와서 농사일을 시작해야겠다. 약간 이런 의식으로도 이어진 거지. 그걸 어디다 표시해요? 달력에 표시해요. 그게 바로 그런 방식인, 시간을 표시하는 방식인 건데 똑같은 말인 것 같아. 이게 어디에 달려 있다고? 연관성에 달려 있다고. 우리가 지금 뭐를 한 거예요? 만들어낸 거죠? 그 연관성을 이 두 가지 것들에서 개구리가 깨어나는 거랑 그게 뭔 상관이야? 이 둘 사이의 연관성을 우리가 만들어서 여기에 우리가 표시하는 방식이 달려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또 우리나라 말고 농경사회라고 할 수 있는 전근대 유럽에서는 전근대 유럽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관계부사로 설명을 하는데요. 전근대 유럽은 점점이란다. 미안. 유럽은 조금 더 높은 위도가 만든다. 계절을 쉽게 관측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제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경도는 괄호고 위도가 세로선이죠. 이때 유럽이 북반구 쪽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적도는 더운 지방이라서 여름밖에 없겠지만 적도보다 위에 있는 북반구의 유럽은 비교적 계절의 구별이 뚜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전근대 농경사회의 유럽은 그래서 뭐가 당연했냐? 가주어, 진주어. 관찰하는 게 당연했대. 뭘 관찰하는 게? 이 태양의 주기를 관찰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대. 반대로 지금 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단 농경사회라고 했잖아요. 농경사회라서 태양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태양의 주기를 관찰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고 또 참고로 이곳은 비교적 계절의 변화가 잘 보이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럼 봄이면 씨 뿌리고 여름이면 열심히 기르고 가을이면 추수를 하고 겨울이면 잠깐 쉬고 이런 거지 뭐.
근데 이게 아니라 반대로 어디에서는 대다수의 유목민의 사람들이 있던 거 아라비아 중에서는 이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계절의 변화는 솔직히 그닥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얘네는 농경을 하지 않고 유목을 하는 애들이니까. 그리고 그럼 얘는 뭐가 중요해? 태양의 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달의 주기가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 달의 달력, 즉 음력이 was a more sensible,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누구한테 있어서는? 이제 아라비아에 있어서는. That did not make it. 그것은 did not make it. 이때 it은 가목적어죠. 목적격 보어로 불가피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가목적어, 진목적어, 뭐 이제 문법은 눈에 보이시잖아. 얘기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라비아의 이슬람 문화권이 이 음력 달력을 사용하고 그리고 로마, 즉 유럽 쪽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뭐 태양력 달력을 사용하는 게 불가피하다? 불가피하는 건 필수적이라는 거죠. 피할 수 없어. 필수적이야. 필수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다. 예? 뭐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슬람이 이 위의 이유만으로 음력 달력, 양력 달력을 쓴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런 지역적이고 환경적인 요소에 덧붙여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결정들이 were made, 내려졌다. 뭐로부터? 이 옵션들로부터. 근데 이 옵션은 어떤 옵션이에요? 지금 제한이 됐죠, 애당초. 뭐에 의해서? 위에 언급했던 지리적이고 생활 양식이라는 것을 통해 제한된 옵션들을 통해서 이러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결정이 내려진 거다. 뭐에 걸러지면서 또 동시에 전통에 걸러지면서. 그러니까 마지막은 굳이 이렇게 표현할 게 있나 싶었긴 했는데 어쨌든 이 지리적인 환경만으로 양력, 음력 이렇게 결정하는 건 필수적인 건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로 정해졌다고 봐달래. 그래서 제가 주제를 쓸 때 문화권의 달력은 환경을 관찰하고 생활 방식에서 그친 게 아니라 마지막에 뭐까지 살짝 덧붙였다? 전통과 정치적인 요소를 결합한 결과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주제는. 자, 이제 30번. although 하면 비록일지라도죠. 공감이라는 게 원래 우리 널리 BPP 칭송받죠. 칭찬받아요. 누구에 의해서? 뭐 학자라든가 아니면 유명한 대중의 인사 인물들로부터 칭찬받고 칭송받습니다. 뭐 보통 공감에 대한 이미지는 좋죠. 근데 솔직히 not everyone, 모두가 엠파시를 치켜 세우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 엠파시에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critics, 그럼 비난하는 사람도 있나 봐요. 그래요. 공감을 비난하는 비평가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접속사죠. 공감이 will not save, 우리를 구해주진 않을 거래. 뭐로부터? 대인 간의 어떠한 집단 간의 갈등으로부터 공감이 다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공감이 만사가 아니다. 만사 만능이 아니다. 그럼 실제로 그들이 주장하기를 공감이란 게 오히려 그런 갈등을 만들어낸다? 그런 갈등이라니, 갈등 언제 얘기했어? 바로 위에서 얘기했죠. 사람 간에 집단 간에 발생하는 그런 갈등을 오히려 더 나쁜 상태로 만든다. 이러한 비평가들은 주장합니다.
이때 maintain은 유지하다라기보단 주장하다예요. 어떠한 논리를 주장하냐면 접속사 공감이 뭐일 수도 있다고? 사람을 지치게 하는 걸 수도 있고 and lead to 이 공감이 이어질 수도 있다. 하나의 번아웃으로 아니면 무감각하고 둔감한 걸로 이어질 수도 있대. 뭐에 고통에 무감각한 걸로 이어질 수도 있대. They argue. 그리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또 계속 주장을 해요.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 인간은 어떤 경향이 있다? 공감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엄청나게 뭐와 우리의 내 집단, 내가 속한 집단의 공감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경향이 있다? tend to resist. 오히려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공감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대요. more without group 해서 외 집단? 과는 공감하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심지어 즐기는 경향이 있대. 동사 원은 tend to죠. 뭐를? 어떠한 고통을, 누구의 고통? 외 집단의 고통을 특히나 약간 우리가 경쟁적인 구도이거나 아니면은 위협을 주는 위협적인 맥락 속에서는 나 아니면 제가 살아남는다거나 막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상대방 팀이 고통 겪는 걸 좋아한다는 거지. 특히 스포츠 같은 거에서도 축구할 때 우리 선수가 막 다치면은 어떻게 막 이러는데 다른 팀이 막 구르고 다치면은 행 하잖아. 그런 느낌인 거죠. 그걸 즐기는 수준이잖아요. 따라서 the prescription 여기서 처방이라고 하죠. 미리 이제 써주는 거. 뭐에 대한 공감이라는 걸 처방. 이건 뭐에 대한 처방이냐면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의 해결을 공감이라는 약이 해줄 거라는 그러한 처방은 아주 자주 종종 효율적인 게 아니죠. 지금 흐름상. 원래 여기서는 뭐로 바꿔야 되냐면 평가원에서 제시한 거는 counter productive 역효과적인, 그러니까 효과적이지가 않다. 오히려 심하게 역효과적이다. 뭐 이런 갈등들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공감이라는 처방이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역효과적이다. 그리고 그들은 주장하기를 공감이 더 나아가야 돼. 촉발시키고 증진시킨다. 뭐를?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는 꼴이래. 그리고 force us, 우리를 밀어붙이는데 어떤 것으로? 하나의 우리 versus them, 우리와 그들을 이제 대척점에 놓는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우리를 밀어붙이는 것 같대. 갈등이. 결국에는 even when 우리가 뭐 하려고 할 때도 공감을 하려고 노력할 때 다른 사람과 근데 이 어떤 다른 사람이냐면 dissimilar면 비슷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거죠. be different from, be dissimilar from 우리랑 다른 사람이랑 공감하려고 노력을 할 때 나 아니면 어떤 사람 이 전치사의 병렬로 보시면 돼요. 전치사구 from us in a familiar context 전치사구 좀 내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랑 조금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할 때 때때로 우리는 정확하게 공감하는 걸 못하죠. 그들의 경험에 왜? 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문맥 속에 있었던 적이 없어 봤으니까. 그리고 이건 결과적으로 뭐를 불러일으키며 더 큰 오해와 좌절을 불러일으킨다.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는 오해를 하게 되고 그걸 공감받지 못하는 상대방은 좌절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공감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주장했냐면 우린 그냥 포기해야 된다. 뭐에 있어서? 공감에 있어서. 그리고 should employ
여기 should의 생략입니다. 이용해야 된다. 차라리 다른 도구와 약을 아까 처방을 내렸잖아. 이거라는 공감이라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도구를 쓰래. 뭘 추구함에 있어서 사회적 조화를 추구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뭐 합리적인 동정이라든가 연민?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동정 연민이라든가 아니면 도덕적인 감정 예를 들어 뭐 두려움, 분노, 수치심? 솔직히 저 지금 이거 2번 읽고 3번 읽는데도 이게 도덕적인 감정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제 그냥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려고. 공감이라는 게 만능이 아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만능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공감을 활용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것들을 활용하는 게 낫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주제 쓰시면 공감은 갈등을 키울 수 있으므로 차라리 다른 도덕적 감정으로 갈등을 해결해봐라. 이런 내용. 자, 이제 31번도 해볼게요. 시작부터 역설적이네. 역설적으로 이때 each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여기 문장 구조부터 보면 밑에 보기가 다 명사들이죠. 그래서 이때 사이에 명사가 오면 가주어가 아니라 강조용법이지. 자, 여기도 강조용법 일단 써놓고 해석은 바로 뭐 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좋죠. 여기서 정답은 불확실성이었지. uncertainty. 뭐 하는 거, 만드는 거. 우리가 느끼도록 사역동사죠. 가장 살아있는 상태라고 느끼게 만드는 건 바로 비확실성이래. 불확실성이겠지. think of 어떤 사건을 생각을 해봐라. 어떤 사건이냐면 shake you 너를 흔드는 사건인데 뭐로부터? 너의 일상적인 루틴으로부터 너를 흔드는 사건을 생각해 보래. 아마도 예시로는 뭐 가족의 결혼식에 참가한다는 것이나 아니면은 큰 발표를 한다는 거나 아니면 그 밖에 네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을 가는 거겠죠? 여기 강조용법 되게 많아요. 강조용법의 특징은 이때 사이에 명사, 명사구가 올 때도 있지만 이렇게 장소나 시간의 부사구 절이 올 때도 있죠. 지금은 부사구죠.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 바로 뭐뭐한 것이다. 그럼 시간이 속도가 느려지는데 약간 느려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이러한 경우이다. 그리고 너는 이때 느낄 거다. 조금 더 완전히 몰입된 상태를 느낄 거래. 이러한 내용이 같은 사실이 holds true. 어디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사실은 어디에도 적용되냐면 어떤 조건일 때 그 경험이 is risky. 다소 좀 위험할 때. 그러니까 평범하지가 않아야 돼. 좀 위험할 때 적용된다. 예를 들면 뭐 등산이라든가 패러세일링처럼. 그때 여러분의 감각은 조금 더 위험하다 보니까 예민해지죠. 날카로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각이 예민해서 알아차리는 것도 좀 더 많아지죠. 비교급을 2번씩이나 썼네. 어쨌든 이러한 방출과 분비 덕분에 뭐의 방출과 분비가 있냐면 기분을 좋을 때 나오는 케미컬 화학 요소가 있어요. 우리의 뇌 속에. 이름은 소위 도파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무튼 그거의 방출 덕분에 너는 얻을 수 있다. 더 큰 기쁨의 돌진, 그러니까 기쁨의 몰려옴을 느낄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뭐로부터? 이때 chance는 형용사입니다. 우연한 뭐 유의어로 accidental 이런 거 있겠죠?
우연한 마주침, 명사야. 우연한 마주침, 누구와의? 사람과의 마주침으로부터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 비교급 뭐보다는 그냥 계획된 어떠한 약속보다는 우연히 사람 마주치는 게 더 큰 기쁨일 수도 있대. 그래서 좋은 소식과 어떤 재정적 보상과 그리고 어떤 선물 A, B, and C인데 다 좋은 것들이죠. 이것들은 더 즐길 수 있다. 어떤 조건일 때 그것들이 다 놀라움들 있대. It's why, 이 명사로 쓴 겁니다. 그래서 It's why, 그것이 뭐뭐한 이유이다.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텔레비전 쇼나 영화들이 어떠한 것들인 거야? 예기치 못한 줄거리에 꼬이면 뭐 반전이겠죠? 반전이나 놀라움을 주는 엔딩을 갖추고 있는 이유이다.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죠. 여기 주제 정리하시면 불확실성과 놀라움이 보다 더 큰 기쁨을 가져온다. 그 다음에 32번을 보시면은 한 가지 시장의 메커니즘의 장점은 바로 뭐라는 사실이냐면 there are, 존재한다는 거야. 무엇들이, 복수죠. 유인책들이 존재한다는 거야. 뭐가 뭐할? 우리 개개인들이 드러낼 수 있는 유인책, 뭐 동기라고 보셔도 되겠죠? 유인책이 있다는 거야. 그들의 알고 있는 지식, 여기선 지식이고 진짜 뭐 우리가 뭐 공부하는 그런 지식은 아니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동기를 이 시장 메커니즘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좀 더 읽어보면 이것은 stands in contrast는 중요해서라기보다는 그냥 해석할 때 대조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대조적이냐면은 too many stretch situation, 다양한 전략적 상황들과는 좀 대조적인 것 같다. 왜냐면 예를 들면 다른 전략적 상황에 뭐가 있냐면 뭐 정치적인 협상이 있다고 봐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전략적이고 막 무슨 정치적인 이러한 상황에서는 뭐가 현명한 거냐면 가주어 진주어인데 참 특이하죠? It is not to let, 허락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거래요. 뭐를 다른 상대방 쪽이 아는 것을 사역동사 동사 원형 허락하지 않는 게 현명한 거래. 의주동이죠. 누군가의 진정한 서도도나 아니면 생산 능력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우리가 무역을 한다고 쳤을 때 내가 사실 100개가 생산할 수 있는데 50개만 생산할 수 있다고 뻥을 쳐서 뭐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상대방 쪽이 어떤 한쪽에 있어서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이고 실제로 무엇을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제가 저런 거를 하자고 하는 건가, 이런 거를 다 드러내지 않는 게 오히려 현명한 협상이죠. 전략적으로. 근데 시장은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게 아니래. 오히려 완벽하게 경쟁적인 이 시장은 어떤 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냐면 clears on the spot 하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어떠한 재고를 해치워버리는 그런 시장은 leaves, 남겨둡니다. 근데 이게 놓여서 남겨두지 않는다. 어떠한 여지를 남겨놓지 않는다. 뭐를 해볼 만한 그런 전략을 펼쳐볼 만한 여지가 없다. 여기서 그런 전략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정치권에서나 하는 알려주지 않는 거, 그러한 전술 전략을 펼칠 여지가 없다. 왜? 만약에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사실 모한 것처럼 많은 모델들,
그러니까 많은 상품 모델들이 그러고 있는 것처럼 요새는 인터넷에 가격을 물건을 검색해 보시면 최저가부터 정가까지 가격의 형성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고정돼 있고 붙어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박수 소리 죄송합니다. 뭐가 날라다녀가지고 잡았어요. 아무튼 그렇다면 개개인들은 어댑트 조정을 한대. 뭐를 본인들의 행동을 즉각적으로 조정한대. 뭐 할 때마다 whenever they preference 하면 그들의 선호도나 아니면 상황이 환경이 변할 때.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이야 이게? 이제 요새 같은 세상에 가격도 정해져 있지 않고 이러고 완전 경쟁 시장이어서 서로 빨리빨리 그 자리에서 물건을 해치려는 이런 시장 메커니즘에서는 우리 같은 소비자들도 즉각적으로 행동을 막 바꿔가면서 조정을 하잖아요. 갑자기 사고 싶지 않아? 아니면 갑자기 저것보다 저게 더 끌려? 그럼 그때 뭐 바꿔버리죠. 조정을 하고. 자, 그러면 그들은 여기서 그들이라는 거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멈추겠죠? 사는 것을. 이때 투부정사로 바꾸면 안 되고 어떤 아이템을 사는 건 멈추냐면 만족시키고 충족시키지 않는 그들의 니즈를 만족시키지 않는 상품 사는 건 이제 소비자로서 그만둘 것이고 또 내가 판매자였다면 그러면 이제 멈추겠죠. 판매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걸 멈추냐면 더 이상 그들에게 provide A with B 최적의 이익을 얻어다 주지 않는 물건은 이제 안 팔겠죠. 아마도 이것은 뭐 하는 것일까요? 바꾸는 것이며 뭐로 바꾸는 거예요? 또 다른 상품의 생산으로 바꾸는 거죠. 이제 장사 접는다는 게 아니라 이거 안 팔리네 그러면 딴 거 팔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겠죠. 만약에 자꾸 날라다니는데 잡고 싶네. 만약에 그들이 갖고 있다면 뭘 갖고 있냐면 동기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다면 나는 여기서 동기라는 거를 그냥 마음으로 봤어. 예를 들면 이 동기의 문제가 뭐냐면 뭐하는 이렇게 falling 빠지는 어디에 빠지는 거야? denial 부정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에 빠지는 문제를 가진다면 마음의 문제 마음으로 부정하는 문제에 빠진다면 어떤 사실을 부정하고 싶냐? 동격에 대해 There's no demand 수요가 없다. 그들의 상품에 수요가 없다는 팩트에 부정을 하고 싶은 거에 빠지는 마음의 문제를 생긴다면 이 시장은 드러낼 것이다. 그들에게 야 정신 차려 이러면서 무슨 사실을 접속사 목적어절 여기야. 어떤 사실을 드러내주냐면 그들이 더 받아들여야 된다. 이러한 사실을 보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드러낼 거다. 때로는 그게 어떤 방식일까요? 잔혹한 방식으로. 마음은 아프겠지만 네 거 안 팔려. 이런 식으로 드러내줄 거래. 그러니까 지금 이 글에 아까 정답을 미리 위에 써놨었는데 밑에서도 다시 한번 보면 이거죠. 이게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호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정치적인 파트에서는 선호하는 걸 드러내면 안 된다며. 패를 까면 안 된다고 했잖아. 서로 이제 정치적 협상을 할 때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드러내면 안 되고 또 내가 뭘 생산해서 창출할 수 있는지를 드러내지 말라매. 이게 전략이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시장에서는 나의 선호도를 드러내야 되죠. 왜? 나 이거 마음에 드니까 내가 살게. 그러니까 계속 만들어줘. 근데 이제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나 이거 안 살래 하고 드러내야 회사들이 고치든지 아니면 더 좋은 걸 내놓든지 어떻게 할 거 아니야. 그렇겠죠?
선호도를 드러내지 않는 게 오히려 바보지. 뭘 좋아하는지 말해야 그걸 만들어서 팔아줄 거 아니야.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판매자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이 뭘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드러내야지. 사실 우린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는데 안 보여줄 거지롱. 그런 시장에 비즈니스 참가자들이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전략인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만족을 채워줄 그런 제품을 얻기 위해서 난 이런 걸 좋아하는데 라고 드러내는 거고, 또 판매자 입장에서는 나 이런 거 만들 수 있는데 사줘 라고 드러내는 거지. 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 지저분해지는 것 같긴 한데, 뭐 이해가 안 되면 또 질문을 하셔야죠. 저한테 따로 와서. 뭐 이거는 좀 빨리 할게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어가지고. 사전적 정의는 일관적으로 꾸준히 개정되어집니다. 뭐 하기 위해서? keep up with, 뭐 쫓아가기 위해서. 뭐를? 우리의 끊임없이 변하는 사용법, 용례라고 멋있게 얘기하지만 사실 용법이거든요. 사용법과 어떤 알고 있는 지식이 변하다 보니까 그걸 따라잡기 위해 계속 사전적 정의도 바꿔줍니다. 로마 시대 때는 이 중독자라는 표현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할 수 없었던 사람, 지불할 수 없었는데 그들의 빚을 지불할 수 없었던 사람이래. 그래서 결국엔 뭐 했던 사람? 동사 원, 동사 투, 스스로를 모로서, 노예로서 그들의 채무자에게 빚을 꺼준 채무자에게 본인의 다 바친, 노예로 바쳤어요. 그런 사람을 에딕츠라고 표현했었대요. 근데 그 단어는 지금 결국에는 뭐가 되다죠. 뭐 하게 되다. 뭐와 연관되어졌냐면 뭐 하게 되었어? be associated with, 관련되어졌죠. 뭐와? 약물 의존과. 너무 서둘렀나요? 이 정도는 괜찮잖아. one becomes, 누군가가 되죠. 중독의 노예가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심오하게 생각하면 원래는 힘을 빌리던 거였는데, 채무자한테 돈을 빌리듯이 우리가 약물의 힘을 빌리고 있었는데, 이젠 그걸 빌리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채무자에게 소속이 되는, 그러니까 약물에 소속이 돼버리고 엄청 의존하게 되는 결과가 돼버린 거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또 남편이라는, 뭐 지금의 허스밴드는 원래는 뭐를 가리키는 거였냐면 refer to, 가리키다. to 이때 전치사 to입니다. 뭐를 가리키는 거냐면 in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집주인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였대요. 집주인인 거. 그것은 아무런 관련이 nothing, 전혀 없었습니다. 뭐인 것과는 빙빙, 결혼한 것과랑은 전혀 관계가 없었대요. 그러나 because 너만의 부동산과 재산을 가진다는 것은 그 당시에 만들었다. 뭐를? 이때 이식 의미가 없는 가목적어로 보다 더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만들었다. 이때 눈에 대시 안 보이지만 문장이 다시 시작하고 있죠. 이 부분이 진목적어입니다. 네가 짝을, 너의 인생의 동반자를 찾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걸로 만들었다. 뭐가? 너의 집을 가진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the word husband라는 단어는 결국엔 똑같은 패턴, 뭘 의미하게 되었다? 남자를 의미하게 됐는데 뭐 한 남자? 결혼을 한 남자. 이 wed가 결혼을 하다예요. 웨딩이 여기서 온 거죠. 그래서 1605년에 또 다른 예시예요. 11월 5일 가이라는 이 아저씨가 노력했대. 폭발시키려고 했대요.
뭐를 영국의 의사당을 폭발시키려고 시도한 남자가 있는데 뭐 노력을 했대. 그가 다행히 체포가 됐고 그리고 BPP 체포가 됐고 놓여졌습니다. 죽음에 놓여졌다는 건 처형을 당했다는 건데 로얄리스트라는 거는 극단주의자라기보다는 좀 어쨌든 영국을 지지하는 자들이에요. 영국을 지지하는 자들이 왕을 지지하는 충성심 높은 자들이 태웠대요. 그의 인형을 그러니까 사람 모양을 내가 너무 서둘렀어. 사람의 모양을 딴 인형을 에피기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불태웠대요. 이게 뭐냐면 이 에피기라는 건 사실 그들이 별명을 붙여줬대. 그 에피기에게 목적어가 없죠. 그 에피기에게 가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왜? 이 아저씨가 가이잖아. 그래서 수세기 후에는 그 단어는 잃었습니다. 그것의 부정적인 함축의 의미는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뮤지컬 뭐라고 이름이 지어진 가이와 인형들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뮤지컬도 상영을 했고요. 브로드웨이에서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이 단어의 용례는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시가 계속 많이 나오는데 미국의 은어와 속어에는 bad라는 단어가 이제 굿이라는 걸 의미하고 약간 it's so bad 하면 이거 너무 쩌는데 뭐 좋은데 뭐 이런 거고 쿨이라는 것이 뭐 시원하다기보다는 이제 와우 멋진데 뭐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고 이제 수업에 들은 문일영어도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 올데이 프로젝트 위키드는 원래는 사악한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리키는 의미는 사악한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은 의미가 위키드 노래에서는 탁월하고 쩌는 걸 얘기하는 거죠. 훌륭한 걸.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말도 안 되지만 가정법이에요. 운송을 할 수 있다면 스스로를 몇 년 뒤로 100년 뒤로 보내버릴 수 있다면 타임머신 타고 갈 수 있으시다면 우드겠죠? 여러분은 아마도 스스로를 발견할 것입니다. 뭐가 되어 있는 혼란스러워져 있는 스스로. 뭐에 의해서? 여러분의 증손자의 말에 의해서. 왜냐하면 그땐 또다시 또 언어가 그 자체로 끊임없이 변하는 반영물일 테니까. 뭐 인간의 발명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끊임없이 만드는 신조어와 뭐 또 바꾸고 막 이런 거에 반영일 테니까.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셰익스피어 그때처럼 우리의 말, 즉 사전적인 단어의 의미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 다음에 The term anchoring 이라는 이 용어는 도입이 되었는데요. BPP 뭐에 의해서? 이 사람에 의해서 도입이 됐대요. 이 사람이 만든 말인가 봐. 근데 이 사람이 누군데? 했더니 관측했대. 뭘 파악했대. 뭐라는 사실을 접속사 텍스트가 아주 자주 사용이 되는 거야. 어디 옆에서 이미지 옆에서 글이 꼭 쓰여 있더라 라는 걸 포착한 이 아저씨에 의해서 앵커링이라는 말이 도입됐다. 근데 이 아저씨의 초점은 글보다는 뭐 사진 쪽에 있었다고는 하는데 이게 이 지문의 그렇게 핵심 내용은 아니고 근데 왜 글이 그렇게 쓰였냐? 목적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refine, confine, 제한하기 위해서 뭐를? 그것의 의미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 문장의 시작에 ove가 왔으니까 주어는 아니겠죠? 전치사구가 어디까지 오나 확인해 봤더니 여기까지 오는 것 같아. 그러면 주어는 이거고 모든 가능성이 있는 리터럴은 평소에 우리가 글자 그대로의 라는 뜻으로 뭐 문학이라는 literally랑 구별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눈으로 열심히 보시면 구별이 되겠고 내가 보기엔 여기서는 이 글자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라고 해석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있는 그대로의 해석이든
아니면 또는 눈에 한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안에 암시되어 있는 해석이든 뭐가 하고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으로 어떠한 이미지가 나타내고 있는, 유발하고 있는 그 해석이 있는 그대로든 약간 내재된 거든 어쨌든 그런 것들 중에서 텍스트는 would point, 가리킬 수 있다는 거지. 보는 이로 하여금 바래져지고 특정한 방향으로 이 독자들을 이끌 수 있다. 이거 잘 봐두세요. 형용사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여기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지금 생략돼 있는 겁니다. 이미지가 발휘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대로가 됐든 약간은 내재되어 있는 해석이든 텍스트라는 것이 오히려 좀 더 구체적이고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 어떤 분야에서? 광고라는 분야에서 이 아저씨가 주장을 하는 것처럼 상징적인 메시지는 안내하는 게 아니다. 뭐를 안내하는 게 아니냐면 구별과 식별을 안내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뭐를 안내하는 것이다. 나데이 법비 interpretation, 해석을 안내하는 것이다. 이거를 그때 이미 설명 들은 친구들은 뭐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담배 공익 광고 말씀드렸죠. 어떤 멋있는 남자가 수트를 입고 넥타이예요. 멋있게 딱 손에 담배를 이렇게 웃으면서 내밀고 있어. 우리를 향해서. 그러면 이 아저씨 멋있는데 담배를 웃으면서 내미네? 담배 사라는 건가? 좋다는 건가? 이랬는데 여기 옆에 뭐라고 써져 있는 거야? 폐암 주세요. 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사실 사지 말라는 거지. 약간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요. 뭐냐면 지금 이런 광고에서 보여주는 상징적 메시지는 너 이거 뭔지 알겠어? 라고 너 이 글자 읽을 수 있어? 너 이게 무슨 물건인지 구별할 수 있어? 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야, 이런 글자랑 이런 이미지가 동시에 있을 때 넌 이걸 뭐라고 생각해 볼래? 라고 해석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는 사람은 요구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들이 보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게 담배냐, 이게 무슨 글자냐, 피읍 옆에 여의가 있고 뭐 이런 거를 요구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하는 것을 요구당하는 거예요? 병렬이겠죠? 이렇게? 이걸 요구당하는 게 아니라 나데이 법비네 이것도. Why they see, 내가 왜 이런 걸 보고 있지? 내가 왜 이 그림과 이 글의 조합을 보고 있지? 그걸 이해해 달라는 걸 요구받는 거죠. 그리고 what it means to them,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일지를 생각을 좀 하고 이해를 해보라는 걸 요구당하고 있는 거죠. by ing, 이렇게 이미지와 텍스트를 결합시킴으로써 광고는 만들어낸다. 상징적 의미를. 근데 이 상징적 의미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꽤나 정확하고 구체적이다. 한편으로는 한 손바닥 한편으로는 꽤나 구체적이고 정확하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되게 강렬하죠. 제가 예시로 든 공익 광고 되게 강렬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건 뭘 하고 있으며 더 하고 있죠. 깊이감이 더해졌잖아. 그리고 오히려 제거하고 있으며 뭐는 폭은 제거하고 있죠. 뭐에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이거는 선생님 뭐예요? 라고 하겠지만 그냥 5만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해석이 됐든 감성적인 해석이 됐든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광범위한, 이거 여기다 쓰지 말까? 이 여러 가지 광범위한 다양한 폭은 줄였어요. 이렇게만 해석해. 담배 피지 말라고 만 해석이 깊이감을 더해주는 거지. 아, 이 아저씨 수트가 좀 멋있는데 이게 뭐 프라다 건가? 뭐, 아, 남자와 수트의 조합은 참 멋진 것 같아. 뭐 이런 이상 5만 가지의 폭은 줄여주는 거죠. 이렇게 두 개 결합했을 때는 무조건 담배 피지 말라는 이러한 전달만 있는 거. 저 깊이감이 더해지는 거죠. 근데 뭐 이런 폐암 주세요라는 이 글자가 여기 위에 쓰일 수도 있죠. 폐암 주세요. 아니면 마지막에 폐암 주세요. 이렇게 머릿말이나 끝맺은 말, 뭐의 어떠한 광고에 머릿말이나 끝맺은 말은 안내한다. 독자를 그 이미지의 의도된 의미를 통해 안내하게 된다. 그래서 그 결과 so that 정답은 그걸 보는 독자는 어떤 건 피하죠. 그리고 다른 거는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 광고라는 게 제가 아까 공익 광고를 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거면은 이건 그냥 사지 말아야겠다 라고 피할 수도 있는 거고, 아 이건 좀 사볼까?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뭐가 뭐해서 글이랑 이미지가 합쳐져서 특정한 의도를 만들어냈고, 그 의도를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은 받아들이는 거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은 피하는 거죠. 이건 마치 멀리에서 원격 조종을 하는 것과 같다. 누구를? 독자를. 어느 쪽으로 조종을 하는 것 같아요? 의미 쪽으로. 어떤 의미? 선택된 의미. 뭐에서? 어느 쪽을 향해서? 의미 쪽을 향해서. 어떤 의미? 선택된 의미. 언제? 사전에 광고를 만든 사람들에 의해서 사전에 선택된 의미 쪽을 향해 이 광고를 보는 사람을 조종하는 것 같다. 이 글이 하고자 하는 말은 앵커링이라는 용어로 얘기를 해본 건데, 광고는 의도된 방향으로 독자를 이끌어내는데 어떻게 이 앵커가 원래 닷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이 배라는 게 둥둥 떠가는데 나 여기에 고정을 시켜야겠다 하면 닷을 내려놓죠. 깊이감이 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글과 이미지를 결합해서 자기가 고정시키고 싶은 곳에다가 독자들을 여기에다가 조정을 한다는 거지. 여기 고정되도록. 여기까지.